다케시마는 일본 땅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받으면 될 텐데 왜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지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소리 높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의 망언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직접 겪은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루카스입니다. 독일 미넨 출신인 제가 하버드까지 오게 된 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과 그 이후 독일이 걸어온 길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다른 나라의 역사 분쟁과 그 해결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 민수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나치 시대의 역사 부정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 관계, 특히 독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하버드 국제정치학과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봄학기 저는 타나카 교수님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수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모든 지도에서 독도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거나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지도 자료들에서 독도가 모두 일본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들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루카스 군, 이런 전문적인 수업에서는 감정적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나카 교수님은 제 질문을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이 제 노트북 안에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타나카 교수님이 작년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감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들이 역사적 사실과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 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루카스 군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타나카 교수의 말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즉흥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1905년 시마네현 고시 관련 자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은 원본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고문서에서 발견한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까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인정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 시기의 태정관 지령에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잠시만요, 루카스 군. 그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타나카 교수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예상외로 구체적이었던 걸까요?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일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외무성 외교사료관에서 직접 발췌한 것들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도쿄에서 3개월간 머물며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입니다.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제가 보여주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1870년대 일본 내무성이 제작한 일본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는 일본 전체를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울릉도와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에 비친 자료들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진 공식 문서들, 당시 발행된 지도들, 그리고 메이지 시대 관리들의 보고서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타나카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트의 자료들이었죠. 교수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관련해서는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은 자료들을 불러왔습니다. 작년 여름 도쿄에서의 자료 수집 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한 달간 머물며 찾아낸 문서들이었죠. 1951년 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들을 보시면 당시 미국 정부 내부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나카 교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며 시간을 벌려 했지만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군, 당신은 독일 학생 아닙니까? 왜 이 문제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건가요?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죠. 교수님, 제가 독일 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기에 현재 유럽의 중심 국가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의도치 않게 날카로웠나 걱정됐지만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구나 교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버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된 채 전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타나카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하지 못하고 계셨죠.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한 일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타나카 교수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교토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사토입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이 토론을 듣기 전까지는 다케시마, 아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씨가 보여준 자료들은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네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술렁임이 일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정관 지령은 우리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타나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급하게 챙기더니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각자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수가 황급히 강의실을 빠져나가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학생들 중 몇몇은 진지한 표정으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목 동아시아 국제관계 수업 관련 면담 요청. 하버드 역사학과 학과장님께서 보내신 거였죠. 저는 메일 제목을 읽는 순간 사뭇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수업 중에 너무 나갔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메일의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루카스 군, 오늘 있었던 수업 관련 내용이 벌써 교내에 많이 퍼졌더군요. 특히 당신이 제시한 역사적 자료들에 대해 우리 학과 교수진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역사학과 교수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역사학과 회의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과장님을 비롯해 동아시아 역사 전공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계셨고 심지어 화상으로 연결된 몇몇 해외 석학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루카스,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버드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어제 당신이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과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신이 수집한 일본 측 자료들은 독도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루카스 군, 우리는 당신을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학부생 연구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될 것 같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시던 역사적 진실의 중요성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의 겸손한 태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열정입니다. 게다가 독일 학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매우 신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독일의 역사 교육과 과거사 청산 과정을 동아시아 문제에 적용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주 후부터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일본 교환학생 사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 씨, 저희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브리지 포피스라고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토의 제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수업 때 있었던 일 이후로 저희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편향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브리지 포피스의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버드 도서관 스터디룸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일본 학생들, 한국 학생들, 그리고 저처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다른 국가 학생들까지.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업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걸 보니 이건 단순한 역사 토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참석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업 이후로 우리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독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편향된 교육을 받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메이지 시대의 공문서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문서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왜 지금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일본 학생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갔죠. 우리의 브리지 포피스 모임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로 시작했던 모임이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어요. 심지어 하버드 신문사에서 우리 모임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습니다. 역사 분쟁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였죠. 특히 놀라운 점은 타나카 교수님의 변화였습니다. 그날 수업 이후 한동안 뵙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저희 모임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루카스 군,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겸손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루카스 군이 제시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 수업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이 있는데 제가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르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와 MIT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어느 날 MIT에서 열린 연구 발표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버드 역사학과 학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발굴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장에는 하버드와 MIT 교수진들 뿐만 아니라 UN 산하국제기구의 대표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 방법론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죠. 여러분들이 보여준 이 접근 방식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화해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이 방식은 다른 국제 분쟁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교환학생들의 발표였습니다. 사토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은 인식의 변화를 진솔하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위대함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들의 발표가 끝난 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딛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브리지 포 피스 활동은 하버드를 넘어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많은 대학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미래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브리지 포 피스 모임에 가는 길이 설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라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한 독일 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평화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에서 우리의 브리지 포 피스 활동을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는 우리의 메시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의 진실과 화해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하버드 역사학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온 역사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때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켄지의 발표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객관적 사료와 증거를 통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사실들이 실제로는 정치적 해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은 곧 다른 명문대학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일대학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이어서 프린스턴, 스탠포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현재는 매주 화상으로 각 대학의 학생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국에서도 우리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UN 본부에서 특별 초청을 받아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UN 동아시아 담당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다른 지역의 역사 분쟁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브리지 포 피스 프로그램은 전 세계 12개국 30개 대학으로 확산되었으며 참여 학생 수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는 평균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의 장벽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빌 게이츠 재단의 교육혁신 부서 관계자들의 주목도 받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인 사라 톰슨 박사가 하버드를 직접 방문했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사 교육과 국제 이해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군요. 톰슨 박사는 우리의 활동을 지켜본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빌 게이츠도 재단의 원래 뉴스레터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이런 혁신적인 평화 구축 노력을 응원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단은 우리 프로젝트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안했고 현재 재단의 교육기술팀과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유스 피스 포럼을 하버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직접 만나 역사 화해와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거예요. O 특히 이 projeto Juntos 포럼에서는 Educar, 각국의 que 교육부 premia todas 관계자들도 as áreas da 참석하여 educação.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역사 교육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한 실리콘밸리의 교육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사 교육 플랫폼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학생들이 더 쉽게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배워온 역사를 고수하려 했지만 명백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 그들은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을 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타나카 교수님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30년간의 신념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교수님은 진실 앞에서 겸손히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이제 브리지 포피스는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사는 과거의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한히 밝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희망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